안녕하세요. 이소유입니다. 2019-20 KB국민은행 바둑리그 9개의 뜨거운 심장으로 가을, 겨울 인사드립니다. 개막전 경기 목준석 해설위원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드디어 KB리그가 바둑팬 여러분들께 찾아뵙게 됐습니다. 여러모로 재정비를 위한 과정이 필요하다 보니까 인사드리기까지 시간이 좀 걸렸어요. 네, 시간은 좀 더 걸렸지만 그만큼 선수들 그리고 모든 팀들이 더 멋진 승부를 보여줄 거라고 생각이 되고요. 조금 네. 변화가 있었죠? 그렇습니다. 자, 앞으로 변화된 KB리그 많은 기대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개막전 경기는 디펜딩 챔피언 포스코 케미칼과 모든 팀들이 또 강팀으로 꼽는 킥스의 대결입니다. 먼저 양 팀의 라인업 확인해 보시죠. 자, 1국 2시간이 주어지는 장고대국입니다. 1국에는 양팀 김지석, 박건호 카드를 출전시켰어요. 네, 킥스에서는 일지명 김지석 선수가 2시간 대국으로 등판을 했고요. 박건호 선수는 포스코 케미칼에 새로 합류한 선수인데 장고바둑에 능하다고 잘 알려져 있는 선수입니다. 네. 처음 신설된 룰인데 잘 적응할 수 있을지 궁금하고요. 자, 1경기 2국 1시간이 주어지는 장고대국 백홍석, 송태곤 선수의 만남입니다. 네. 반가운 얼굴들이죠. 86년생 동갑내기이기도 하고 송태곤 선수는 7년 만에 복귀 무대를 치르게 됐습니다. 자, 3국 속기대국 정서준 선수와 최철환 선수의 만남인데요. 약간 좀 객관적인 전력면에서는 좀 차이가 나기는 하거든요. 하지만 정서준 선수 실력파 잘 알려진 실력파고요. 최철환 선수는 백전노장이죠. KB리그에서도 잔뼈가 굵은 아주 강호입니다. 4국 오더입니다. 강승민, 변상일 선수가 만났습니다. 네, 두 선수도 아주 힘바둑을 자랑하기 때문에 재미있는 대국이 예상이 되고요. 변상일 선수도 올해는 일지명으로서 첫 이제 무거운 중책을 맡았기 때문에 그 부담감을 어떻게 다스릴지 기대가 됩니다. 그래서일까요? 포즈가 남다르네요. 자, 마지막 대국 소개해드립니다. 윤준상 선수, 이창석 선수. 이 대국 한 파이터들의 만남이기 때문에 굉장할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윤준상 선수는 KB리그에서 정말 꾸준히 제 몫을 다해주고 있는 선수이고 이창석 선수도 어느덧 강호로 자리를 잡았습니다. 상당히 중요한 대결이 될 것 같네요. 네, 자 1라운드 1경기 오더 상대 전적 확인해 보겠습니다. 어떨까요? 네, 상대 전적도 사실 다 만만치 않네요. 김진석 선수와 윤준상 선수가 좀 앞서 있고 2국, 4국은 4승 3패로 포스코 케미칼 쪽이 앞서 있는데 전체적으로는 상당히 만만치 않은 오더로 보입니다. 네, 한 판 한 판이 모두 중요합니다. 네, 오늘 이 1라운드 1경기 개막전 경기는 베테랑전이다라고 표현을 하고 싶은데 사실 킥스와 포스코 케미칼 모두 단연간, 수년간 KB리그에 뛰어오는 명품 구단들이거든요. 네, 명문가들이죠. 그리고 이제 1시간짜리 그리고 올해는 2시간짜리 대국이 신설이 됐는데 네. 2시간짜리 대국이 팀 성적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도 사실 좀 궁금하고 베일에 쌓여있는 것이기도 하고요. 네. 오늘 86년생 또 해설자 그리고 또 오랜만에 보는 얼굴들이 만났습니다. 상당히 기대가 되는 매치인데요. 네, 자 과연 개막전 경기 어느 팀이 팡파라를 울릴 수 있을까요? 1라운드 1경기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2019-20 KB국민은행 바둑리그 킥스와 포스코 케미칼, 포스코 케미칼과 킥스의 대결입니다. 최근 3년간 정규 시즌만 봤을 때 3대3 아주 팽팽한 두 팀인데요. 먼저 2시간 대국입니다. 김지석 선수, 박건호 선수. 대국은 4시에 시작이 됐어요. 네, 김진석 선수가 2시간 대국에 등판한 것을 두고 좀 선수들이 약간 의외다라는 반응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하반기에 좀 남아있는 세계대회 또 긴 바둑이 많기 때문에 좀 본인이 요청을 했을까요? 저도 잘 모르겠네요. 확인을 해봐야 되겠습니다. 체력을 요하는 한 판이지 않을까 싶고요. 자, 조금은 긴장한 모습의 정서준 선수 그리고 여유 넘치는 최철환 선수의 3국입니다. 네, 신예와 베테랑의 대결이고 정서준 선수는 아직까지 뚜렷한 성적을 낸 것은 없지만 선수들 사이에서는 상당한 실력파로 알려져 있고요. 최철환 선수는 그야말로 베테랑, 백전노장이고 성적도 계속 좋은 성적을 보여주고 있죠. 네. 자, 그리고 많은 분들께서 궁금하셨던 그리고 기대하셨던 한 판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송태곤, 백홍석, 86년생 동갑내기 대결이거든요. 네, 동갑내기 그리고 해설자 매치라고 할 수도 있겠고요.
두 선수는 그냥 바둑판 안 보고 그냥 배둑하는 모습만 봐도 어느 정도 재미가 있을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자, 99년에 입단에 성공한 송태곤 선수, 리그 통산 성적 35승 53패. 그리고 앞서 말씀드렸듯이 7년 만에 복귀 무대입니다. 그렇습니다. 본인이 얼마나 좀 복귀 무대라서 좀 긴장도 될 테고 약간 얼떨떨한 느낌이 있을 텐데 얼마나 잘 적응하느냐가 상당히 중요할 것 같아요. 오늘은 아기 아빠가 되기도 했고요. 네. 자, 이에 상대하는 백홍석 선수 표정이 남다릅니다. 재밌네요. 일단은 송태곤 선수보다 2년이 조금 늦춰졌지만 리그 통산 성적에서는 훨씬 앞서가고 있습니다. 네. 표정이 항상 두 선수는 이제 바둑 칠 때 표정이 다양하고 모션도 다양하기 때문에 네. 보기만 해도 재밌습니다. 이 바둑도 5시 정각에 시작이 됐는데요. 과연 어떻게 흘러가고 있을까요? 자, 생각 시간은 각자 1시간에 1분 줄기 1회가 주어집니다. 네, 첫 수부터 이 바둑 진행을 조금 따라가 보기로 하겠습니다. 백홍석 선수의 흑번으로 출발을 했고요. 최근 양화점은 가장 유행하고 있는 보석입니다. 네. 90년대에 유행을 하다가 뭐 사라지지는 않았지만 뭐 좀 뜸하게 두어지다가 최근 인공지능 시대에 다시 유행을 하고 있고요. 그에 비해서 송태곤 선수의 이 화점에 대항한 이 두 개의 수목이 상당히 눈에 띄는데요. 네. 약간 올드한 느낌을 주는 보석인데 송태곤 선수도 그렇고 백홍석 선수도 그렇고 인공지능을 접하긴 하지만 그렇게 깊게 연구를 하는 스타일은 아니고요. 특히 송태곤 선수는 좀 자신만의 바둑을 두는 그런 스타일이기 때문에 예전부터 소목을 즐겨 쓰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좀 올드한 스타일로 진행이 됐고요. 최근에 많이 등장하는 뭐 한 5수째부터 3-3 들어가는 진행과는 거리가 멀죠. 그렇네요. 마치 정말 한 15년 전, 20년 네. 전 포석을 보는 듯한 느낌입니다. 자, 여기서 보통은 흙이 이렇게 있는 것이 많이 두어졌었는데 이렇게 딴에서 둔 것이 상당히 강수이자 새로운 선택이고요. 예. 자, 여기서부터 진행도 재밌습니다. 송태곤 선수 기풍 자체도 상당히 변화에 능하고 또 수읽기, 또 부분적인 날카로움 이런 것들을 주무기로 하는 선수이기 때문에 붙이고 맞고 이런 젖히는 수들도 최근에 인공지능 시대에 좀 정형화된 뭐 3-3 정석이라든지 나리자 굳힘이라든지 이런 것보다는 좀 더 사람 냄새가 나는 그런 포석부터 상당히 격렬한 몸싸움이 시작이 됐죠. 이렇게 두고 두 기사의 기풍에 맞는 것 같아요. 네, 여기서도 상당히 강수로 단수 치고 나오면서 이 두 점을 버리고 모양을 정리하는 것도 상당히 재밌었고요. 여기서 끄는 수도 재밌습니다. 흙이 단수를 치게 되면 위쪽 단수가 선수이기 때문에 이 두 점, 흙 두 점을 잡을 수 있다는 것이죠. 자, 우변이 일단락이 돼서 우하귀는 백이 차지를 하고 백이 안정을 하고 우변 쪽은 상당히 흙이 두텁게 정리가 됐습니다. 그리고 하변 쪽을 백이 삭감해 가고 있고요. 하나 찝어두고 반발했고요. 이쪽에서는 이제 백이 수를 내자는 것보다는 하변 쪽을 하변 쪽을 정리하자는 뜻이었고요. 네. 다시 돌아가서요. 네, 여기까지 이제 하변까지 정리가 됐습니다. 백은 우하기와 좌하기 실리, 그리고 흙은 선수를 차지를 해서 이제 이쪽까지 가면서 포석이 어느 정도 마무리가 됐는데 뭐 잘 어울렸습니다. 잘 어울린 바둑이고 긴 바둑이 긴 바둑으로 흘러가는 포석이고요. 여기서도 이제 이렇게 되니까 백홍석 선수가 적극적으로 침투를 하면서 전투를 걸어갔죠. 역시 두 선수의 바둑은 뭐 최근에 유행하는 수법들보다는 네. 본인의 기풍들에 맞게 상당히 적극적으로 두어가고 있습니다. 여기 두는 수도 그렇고 좀 정말 약간 그 유행 포석과는 거리가 먼 본인들의 개성을 잘 표출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도 단수 치고 있고 여기까지 정리가 됐고요. 실전에는 백이 한 칸 띄고 흙이 한 칸 띈 데까지 진행이 됐는데 네. 좌상기의 진행만을 놓고 보면 흙이 선수로 정리가 잘 된 것 같아요. 실전에는 백 이쪽을 한 칸을 띄고 여기까지 한 칸을 띄어서 지금은 우상 쪽이 다 실리, 흙의 실리라고 한다면
또 하변 쪽 실리가 있기 때문에 집으로는 흙이 약간이라도 편한 느낌입니다. 백은 지금 선수를 잡아서 이도를 좀 공략을 하면서 또 뭐 눈에 보이지 않는 좀 두터움을 이용을 하면서 판을 풀어나가야 될 것 같습니다. 마지막 하나. 아, 벌써 이제 3-3을 물어보고요. 네. 송태곤 선수가 출게 들어간 건가요? 훨씬 시간을 많이 썼네요. 지금 그렇네요. 백홍석 선수는 시간이 많이 남아 있는데 예. 송태곤 선수가 상당히 좀 긴장이 되나 봅니다. 오랜만에 복귀 무대이다 보니까. 네. 자, 마지막이라는 생각으로 최선을 다하겠다. 비장한 각오를 내비친 송태곤 선수고요. 백홍석 선수는 여유가 넘칩니다. 네, 즐거운 1년을 보내자. 제가 대국전에 잠깐 이제 송태곤 선수 우연히 마주쳐서 기분이 어때?라고 하니까 좀 얼떨떨하다고 이제 해설실로 들어가야 될 것 같은 느낌이라고 네. 이야기를 하던데요. 그게 좀 더 익숙할 것 같기는 한데요. 네, 하지만 승부사 송태곤 아직 번지하다는 것을 뭐 보여줬으면 좋겠고요. 선수들이 이제 시즌 들어가기 전에 프로필 촬영을 했는데 매해 나날이 발전되고 하고 있는 것 같아요. 네, 모습이 연예인 그렇죠. 같지 않나요? 포즈가 사실 예전에는 네. 조금 어색하기도 했고 본인들도 좀 쑥스러워하는 느낌이었다면 최근에는 미리 준비를 해가지고 한 1년 전부터 준비를 하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점점 정말 자연스럽고 멋진 포즈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좀 연장자이다 보니까 이런 여유로운 포즈가 나왔던 네, 건지 그럴 수도 우리 있겠네요. 어린 선수들은 또 어떤 포즈로 촬영을 했을지도 궁금하고요. 자, 송태곤 선수가 귀를 물어봤는데 수를 낼 수 있는 자리일까요? 사실 응수타진이고요. 보통의 경우라면 수는 나지 않습니다. 이제 흙이 이렇게 입구자로 받는 수가 보통은 정수로 되어 있어서 어느 한쪽을 맞게 되면 패맛이 생길 수가 있는데요. 네. 저렇게 화점에서 양쪽 날일자로 굳혀져 있을 때 123-3에 침투하면 막는 것이 아니라 어느 한쪽을 2선 입구자로 두는 것이 정확한 응수이고요. 그렇게 해서 주변 배석만 흙이 단단하다면 수가 나지는 않습니다. 다만 송태곤 선수도 지금 초읽기에 몰리면서 시간 연장책 삼아서 둔 것이기도 하고 응수타진이죠. 흙이 어떻게 받는지를 보고 좀 막았네요. 지금은 주변에 흙돌이 또 많이 포진이 되어 있다 보니까 막아도 수가 나지 않는다라는 뜻일까요? 자, 이렇게 두면 가만히 막아주는 것은 젖히고 또 가만히 막아주는 것은 쉽게 패가 납니다. 네. 이거는 흙이라고 생각했던 곳에서 패 형태가 난다면 이제 흙이 불만이죠. 지금 흙의 생각은 한 가지는 이렇게 두고 젖힐 때 막는 것이 아니라 여기를 치중 들어가서 보통은 쓰이지 않는데 이렇게 한 칸을 띄게 되면 네. 이쪽에 흙돌이 있고 또 이쪽에 흙돌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주변이 단단할 때는 여덟. 수가 나지 않습니다. 자, 먼저 젖혔고요. 흙이 받을 때 호구 치면 이것도 패의 형태가 되는 걸까요? 지금 가만히 호구 치는 것은 흙이 한 칸 뛰고 찌를 때 늘어서 잡으러 가겠다는 거예요. 역시 여기 흙돌이 있기 때문에 또 단단하기 때문에 이런 선택을 할 수가 있고요. 부분적으로는 잡히는 형태입니다. 여기서 먼저 물어보는 것도 있는데요. 역시 입구자 두고 치중 가게 되면 그냥 있는 것은 꽉 막아서 이것은 잡히는 형태입니다. 젖혀도 늘어서 양쪽이 맛보기로 잡혔죠. 백이 삶을 도모하기 위해서는 공도를 넓히기 위해서는 막아야 되는데 네. 여기서 잊지 않고 찝더라도 지금은 한 점을 끊어 잡아도 여기 먼저 두어져 있는 돌이 딱 기다리고 있어서 역시 백이 살 수가 없습니다. 흙에 약점도 없는 건가요? 네, 이 돌이 있기 때문에 흙이 지금 이렇게 두는 것이 가능하고요. 예. 맛은 분명히 남아는 있죠. 자, 어떻게 두죠? 역시 손이 왔다 갔어요. 네, 입구자로 두면 당장은 이제 살 수 있는 형태는 아닌데 백이 어떤 형식으로든 좀 맛을 노리려고 할 겁니다. 방금 보여드린 그림도
어느 정도 맛은 남아 있거든요. 찝고 한 점을 잡으면 여기는 이제 잡아야 되는데 단수치고 는다든지 해서 버림돌 작전을 사용을 할 수도 있고 또는 여기서 뭐 이런 식으로 먼저 날이 잘 가면서 패맛을 노리면서 응수를 강요를 할 수도 있고요. 또는 뭐 이런 곳을 들여다보면서 좀 응수를 물어볼 수도 있습니다. 네. 이으면은 이쪽 찝고 나오는 수가 성립을 하기 때문에 여러 가지 맛을 노릴 수가 있는데 문제는 송태곤 선수가 지금 초읽기 짧은 시간 안에 결단을 내릴 수 있느냐, 올바른 결단을 내릴 수가 있느냐입니다. 아까도 3-3 자체가 응수타진이라고 하셨는데요. 네. 이 상태로 보류를 하고 다른 곳으로 넘어가도 되는 걸까요? 사실 그럴 수도 있죠. 지금은 바로 움직입니다. 송태곤 선수는 네. 뭔가 여기서부터 판을 풀어나가려고 하는 것 같고요. 여기서도 역시 찝었다는 것은 맞겠다는 뜻이겠죠. 역시 사는 궁도는 아니거든요. 네, 다시 한번 보시면 그냥 있는 것은 이어서 젖히면 늘어서 잡힙니다. 여기서 이제 붙이는 것도 부분적으로는 맥점 같아 보이지만 지금 형태에서는 늘어서 궁도를 넓혀봐도 먼저 하나 젖히고 이쪽으로 들어가게 되면 잡히는 궁도예요. 네. 그래서 지금 있는 것은 안 됩니다. 바로 찝고 막았다는 것은 바로 결행을 하겠다라는 뜻이고 끊고 나서 수상전 자체는 흑이 수가 많거든요. 백수가 별로 없습니다. 다만 백은 뭐 버림돌 작전을 사용을 한다든지 뭐 늘어서 버리더라도 우변 쪽 이석점을 살리고 나온다든지 이런 작전을 보고 있는 것 같아요. 마지막 하나, 둘, 셋, 넷. 백공석 선수는 계속 노타임이군요. 뭐 흑은 쉽고요. 백도 부분적인 수법이 어려운 것은 아닌데 따낸 다음에 작전을 결정하기가 어렵습니다. 여기를 두는 것도 지금 보니까 하나 밀어두고 끊어두고 이쪽을 지키면 사실 수가 안 나고 또 단수 치고 나서 수상전을 선택을 하는 것도 수상전 자체는 흑이 빠릅니다. 보면 볼수록 저는 성태건 선수의 저 마지막이라는 생각으로 최선을 다하겠다라는 멘트가 상당히 비장하게 느껴지는데요. 저는 네. 아무래도 또 이제 30대 중반에 어느덧 들어섰고 저도 이제 30대 중반을 지나온 나이입니다만 확실히 30대가 넘어서면 본인도 그렇고 본인이 느끼는 이제 자신의 바둑도 그렇고 저쪽으로 가네요. 그리고 주변에서 느끼는 또 왠지 이제 30대 기사들에 대한 평가라든지 이런 네. 것도 그렇고 나에게 남아있는 시간이 많지는 않다 이런 것들이 점점점 느껴지거든요. 그래서 그런지 송태곤 선수의 저 멘트가 좀 더 비장하게 들리고 올해 정말 많은 준비를 하고 이 리그에 임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아이 아빠로서 가장으로서의 그렇죠. 책임감도 막중하고요. 네. 저는 반대로 백홍석 선수의 이 멘트 즐거운 1년을 보내자를 계속 곱씹어봤는데 네. 생각해봤더니 KB리그는 6개월이면 끝이 나거든요. 그렇죠. 이 이야기는 좀 풍족하게 6개월을 마무리 짓고 6개월을 보내겠다. 네. 올 시즌 이런 잘하면 멘트처럼. 1년이 따뜻하다, 1년이 네. 풍족하다. 그렇게 그러네요. 느껴지네요. 네, 많은 것을 캐치해내셨네요. 자, 그냥 붙였습니다. 백이 억지로 패를 내자면 일선 젖혀서 넘어가자고 하는 수는 있어요. 다만 밀 때 막기가 어렵죠. 막는 것은 젖히고 끊을 때 이 패가 아니라 이쪽으로 끊어버리니까 네. 네, 이 정도에서 백이 뭔가를 얻어내지 못한다면 이 3-3 침투 이후에 얻어낸 것이 좀 제한적입니다. 네. 크게 얻어낸 것은 없고 나중에 이 흑이 기회를 봐서 이 교환을 해두면 백도 깔끔하게 잡혀 있어요. 그렇다고 한다면 네, 여기서 손을 돌리는데 응수타진에 의한 여기의 변화에서는 흑이 잘 막아냈고 백이 크게 얻어낸 것은 없어 보입니다. 다시 좌변으로 손이 가는데요. 이 86년생들의 동갑내기 만남.
현재 상대 전적에서는 송태곤 선수가 4대 3으로 앞서가고 있고 마지막 대국은 백홍석 선수가 승리로 장식을 했습니다만 이 매치가 10년 만입니다. 벌써 10년이 지났어요. 10년이면은 뭐 강산도리 한다고 하는데 두 선수가 한창 승부사로서 날이 바짝 서 있을 때 나이 이 대결이었고요. 네. 10년 동안 안 두었으면은 뭐 사실 거의 뭐 첫 대결이라고 해도 무방할 만큼 두 선수가 좀 생소하겠네요. 20대 중반에서의 만남이 마지막이었었고요. 또 별명으로도 송폭풍, 돌주먹 이런 화려한 닉네임이 붙는 기사들인데요. 바둑 이 기풍으로도 사실 그리고 내용으로도 많은 사랑을 받고 있고 또 받았었던 그렇습니다. 기사들이죠. 두 선수 모두 변화에 능하고 전투에 강하고 그런 장점이 있습니다. 재밌는 바둑을 항상 두니까요. 자, 지금 송태곤 선수가 둔 수에 주목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왜 자, 이 수는 지켜뒀을까요? 지금 이 수는 정말 공격적인 한 수예요. 보통은 이렇게 받으면 가장 무난한데 흑이 붙인다든지 아니면은 뭐 이렇게 이쪽을 들여다보고 이런 식으로 눈 모양을 만드는 것을 원천 봉쇄하겠다. 그래서 아예 이도를 강하게 공격을 하겠다라는 뜻이고요. 지금 실리로는 흑이 괜찮습니다. 특히나 여기를 젖히는 수에 이렇게 흑의 손이 오게 되면 우변 쪽 골이 상당히 깊어지기 때문에 네. 백이 지금 조금 바빠요. 이쪽을 공격을 하면서 어느 정도 득을 보고 빨리 우변 쪽도 지워야 됩니다. 뭐 예를 들면 여기를 젖히고 이 석점을 살려 나간다든지 우변 쪽을 축소시켜야 되고요. 석점을 이대로 내어줘서는 안 되는 거군요. 그렇겠죠. 뭐 이런 식으로 크게 들어가게 되면 상당히 큽니다. 이 우변 쪽 우상 쪽만 해도 한 50집, 셋, 넷, 네, 50집 모양은 뭐 것들이 나니까요. 네. 일곱, 여덟, 근데 송태곤 선수가 사실은 예전에는 속기파에 이제 해당하는 속기파에 속하는 선수였는데 오늘은 정말 좀 긴장을 한 것 같아요. 한 시간을 그냥 금방 썼습니다. 물론 초반에 우하 쪽에서의 진행이 사실 뭐 수익기 할 것도 많고 판단을 해야 될 부분도 많아서 시간이 좀 필요하긴 했겠습니다만 그에 비해서 백홍석 선수는 약간 이제 여유가 느껴지고요. 네. 송태곤 선수는 복귀전, 오랜만에 복귀전이다 보니까 조금 이제 신중한 모습인데 이 신중함도 그게 또 무거워지면은 좀 어깨가 굳는 모습이 될 수도 있잖아요. 과연 송태곤 선수의 지금 마음가짐이 어떨지. 네, 특히 이렇게 연륜 있고 경험이 많은 기사들이라고 하더라도 이 시즌 시작하는 첫 대국 네. 긴장을 많이들 하더라고요. 네, 사실 뭐 신예 기사들이나 아니면 루키들이나 뭐 베테랑들이나 다 같습니다. 리그 첫 판이 가장 중요한 것 같아요. 네. 저도 뭐 예전에 많은 경험을 해봤지만 첫 판을 이기면 뭔가 그 다음에 부담이 줄어들고 좀 술술 풀리는 느낌이 있고 한 처음 두 판을 패하고 시작하면 그 다음부터는 이제 고행길입니다. 네. 정말 부담감도 커지고 팀에도 좀 미안해지고 그게 계속 마이너스잖아요. 마이너스로 작용할 수밖에 없어서 리그 첫 판이 중요한 것 같고 특히 이런 현상은 이제 신예들 또 바둑리그에 데뷔하는 이 기사들에게서 나타나는데 대국 환경이 완전 다르잖아요. 네. 뭐 예선 대국장에서 두는 것과 또 카메라와 조명 또 생방송으로 이제 진행되는 대국과는 많이 다르기 때문에 이제 처음 대국하는 선수들이 약간 숨 쉬는 것도 좀 어려워하는 선수들이 좀 있어요. 네. 어떻게 이게 숨 쉬면 괜히 방송에 소리가 나가지 않을까 괜히 신경 쓰이고 이런저런 이제 좀 대국 이외의 것에 좀 신경을 많이 쓰게 될 수도 있으니까 그래서 첫 대국이 정말 중요합니다. 참 반해적인 요소 무시 못하죠. 네. 자, 더군다나 KB리그는 또 단체전, 팀전이기 때문에 또 특히나 이번 그 상대 전적을 봤을 때도 모든 판들이 각각 다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매치가 정해진 것 같아요. 네. 사실 오늘 포스코 케미칼과 킥스의 대결에서는 저는 개인적으로 이 대국이 승부의 키가 아닐까 싶을 정도로 네, 정말 중요한 한 판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올 시즌부터 지금 1국 장고대국은 2시간이 주어지고 2국은 1시간이 주어지는 이렇게 장고대국이 조금 확대가 됐는데 특히나 우리 감독님들께서 네. 정말 이 오더를 짜는 데 있어서 더욱더 많은 고민을 하시지 않았을까. 아무래도 2시간 대국에 누구를 내보내느냐가 중요할 것 같고요. 뭐 각 팀에서 장고 대국에 좀
걸맞는 선수가 있는 팀도 분명히 있고 네. 또 저는 개인적으로 이제 일지명 선수들 상위 랭커들이 좀 속기 대국을 선호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했는데 개막전부터 김지석 선수가 이제 2시간짜리 대국에 등판을 했고요. 박건호 선수는 어느 정도는 좀 예상이 되었습니다. 네. 박건호 선수가 시간이 길면 길수록 본인도 그렇고 바둑 내용도 좋아지는 선수이기 때문에 이제 박건호 선수도 앞으로도 뭐 2시간짜리 또는 1시간짜리 네. 대국에 많이 등판을 할 것 같고요. 뭐 지난 시즌도 장고 대국에서 3승 1패를 기록했고요. 네. 자, 바둑은 흙이 편한 느낌이 있습니다. 우상 쪽에서 백이 응수타진한 이후에 그렇게 크게 얻어낸 것이 없고 오히려 후수를 여기서 잡는다면 이쪽 젖히는 수가 워낙 좋아서 우변이 그대로 크게 들어간다면 백이 좀 집부족이 될 가능성이 크고요. 안전하게 두죠. 사실 바둑이 만만치 않다고 한다면 이 자리를 선점을 하고 버틸 수도 있는데 지금은 그냥 살아두어서 괜찮다라는 거예요. 이 돌만 안전하게 살아두면 집은 지금 확정가로도 나쁘지 않다라는 판단입니다. 선수들의 모습이 나오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액션이 좀 많은 두 기사이기도 하고요. 지난번에 백홍석 선수도 이런 이야기를 들려줬었는데 좀 뭐랄까요. 기선 제압을 위한 그 액션에 있어서 굳이 하지 않아도 되지만 조금 더 강하게 할 때도 있고 그렇습니까? 할 때도 있다. 이런 얘기를 했었거든요. 네. 뭐 백홍석 선수도 그렇고 송태곤 선수도 그렇고 예전부터 액션이 많기로 뭐 유명했었죠. 그래서 대국 태도나 뭐 표정만 봐도 어느 정도 형세를 알 수가 있는 선수들이고요. 백홍석 선수. 백홍석 선수는 좀 확실히 좀 바둑이 좋다라고 네. 판단을 하고 두텁게 이 처리를 해나가고 있습니다. 근데 이 속도 면에서 상대를 좀 자극하는 것 같아요. 그런 것 같아요. 시간도 많이 있는데도 지금 송태곤 선수가 초읽기니까 조금 시간을 주지 않으려고 하는 뭐 의미도 있겠고 지금 둔 자리 뭐 부분적으로도 좋습니다. 여기 받아줘야 된다면 부분적으로도 당했고 막히면은 또 끼워서 패하는 수가 남아있기 때문에 지금은 뭐 젖혀서 좀 반발을 해야 될 것 같은데 중앙 쪽에 백집이 나지 않는다면 지금 지어져 있는 집으로는 흙이 확실히 좋습니다. 마지막 하나. 이 흙 두 점은 차단이 되어 있는 형태라고 봐야 되는 걸까요? 그렇다고 봐야죠. 여기가 선수니까 백이 굳이 이교환을 하지 않아도 흙이 살리기는 어렵습니다. 이렇게 네. 두고 하변이 뚫리니까 교환을 하지 않아도 흙 두 점은 차단이 되어 있다고 봐야 되겠고요. 백이 젖힌 수도 당연합니다. 흙이 여기서 젖혀갈 때가 문제인데요. 한번 더 뭐 2단 젖히기엔 야, 뭐 바둑도 좋은데 이렇게까지 합니까? 백홍석 선수가 사실은 저는 젖히거나 아니면 중앙을 뭐 서서히 삭감하는 쪽으로 봤는데 이거는 백이 반발할 수밖에 없네요. 여기 끼우는 수를 계속 노리고는 있어요. 끼워서 따내면 2패가 있거든요. 사실 어마어마하게 큰 패죠. 백의 부담이 훨씬 크기도 하고 받아라라는 얘기인데 지금 여기를 받을 겨를은 없습니다. 네. 백이 뭐 아무리 성격이 좋아도 여기를 받지는 못하고 이렇게나 또는 뭐 강하게 둔다면 이렇게까지 늘어서 네 이쪽으로 드네요. 아니 근데 두 선수가 뭐 사적으로 뭐 있나요? 이렇게까지 둡니까? 지금 그 우변에 끼우는 자리 당장도 가능했을 텐데 계속 네. 나가는 이유는 뭘까요? 보시면 이렇게 두고 따내고 패를 들어갔을 때 우선은 흙도 패감이 필요하잖아요. 근데 전판에 큰 패감이 아직은 없습니다. 그래서 이도를 살려 나가면서 백이 계속 잡으러 오는 이제 식의 공격을 한다면 어느 시점에선가는 이 중앙 쪽에 패감이 생기거든요. 큰 패감이 생기니까 지금 패감 한 개만 있으면 여기 끼우는 수를 결행을 하겠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이런 수법들이 백홍석 선수 다운 수법이기는 한데 간명한 느낌은 아니에요. 지금 흙이 바둑이 괜찮다고 본다면 사실 이렇게까지
할 필요는 없는데 네. 근데 뭐 아마 인공지능은 이 수법을 찬성하지는 않겠습니다만 뭐 백공석 선수 다운 수법이고 또 이렇게 도어에 바둑이 더 재미있어지는 건 맞습니다. 백공석 선수도 요즘에 조금씩 해설을 하고 있는데 네. 이 해설할 때만 보더라도 축 장문 형태를 한 판에 한 10번은 넘게는 항상 제시를 해주는 것 같더라고요. 뭐 바둑 자체가 워낙 호전적이고 뭐 상대를 또 공략하고 상대에게 이 좀 데미지를 입히는 바둑을 두죠 항상. 타협과 전투의 선택에서는 언제나 전투고요. 네. 이 장면에서도 바로 좀 부러뜨리기 위함의 수순인 것 같은데요. 앞서 흙이 좀 재밌는 바둑이라고 하셨었는데 네. 어느 정도였었을까요? 그냥 정리를 하는 식으로 가더라도 반면 10집 이상일 것 같은데 근데 이해는 되는 게 뭐 백공석 선수 스타일도 끝내기로 이제 가는 것보다는 이렇게 상대를 부러뜨리거나 수익기로 승부를 내는 것을 좋아하고 저도 뭐 개인적으로는 마찬가지입니다. 이제 점점 이제 끝내기 자신이 슬프지만 자신이 없어지는 것도 있겠고 또 바둑 스타일 자체가 네. 그런 정교한 바둑보다는 이렇게 큰 펀치로 승부를 내는 것을 선호하는 기사들이 있고 대표적으로 백공석 선수도 그 중에 한 명이고요. 목진석 위원도 이렇게 얘기하시지만 어렸을 적부터 궤동이셨잖아요. 이런 선택의 기로에 놓일 때마다 참 그런 기풍적인 측면을 무시할 수가 없고요. 네, 그러니까 예를 들면 뭐 한 반면 흙으로 반면 10집 우세한 바둑에서 대마를 잡으러 가는 이제 길이 있다고 한다면 저는 한 대마를 잡으러 갔을 때 성공 확률이 한 70%다. 그러면은 가는 편입니다. 네. 근데 좀 조심성 있는 선수들은 안전한 길로 가고 그 30%의 실패 확률 때문에라도 네. 안전한 길로 가는데 저는 이제 좀 가는 편이에요. 70%의 확률이라면. 근데 그러다가 이제 실패도 많이 맛봤죠. 그렇지만 백공석 선수도 비슷한 스타일인 것이 지금 이제 하고 있는 싸움이 내가 전혀 두려울 것이 없고 오히려 이 백을 여기서 무너뜨릴 수 있다. 아마 비슷한 느낌일 겁니다. 여기서 전투 이제 확률이 한 70%는 넘을 것이다라고 판단을 했기 때문에 네. 이 길을 선택을 했죠. 지금 송태곤 선수가 아래쪽을 끊어갔는데요. 네, 응수타진이라고 봐야 되겠습니다. 이렇게 끊어서 받아준다면 중앙 쪽에 공배가 차기 때문에 단수치고 바로 몰아갈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이 형태가 된다면 흙도 공배가 얼마 없기 때문에 상당히 거칠어지고 좀 두렵죠. 이 그림이라면은 흙도 자신이 없습니다. 끊어달라는 이야기군요. 네. 그것이 아니라면은 이렇게 단수를 쳐줘야 되고요. 이거는 백도 팩감이 생겼어요. 큰 팩감이 뭐 한두 개 정도는 생겼습니다. 이 패를 대비한 날카로운 응스타진입니다. 두 선수가 포즈가 비슷하고 옆쪽으로 단수 쳐서 받아주었고 백이 날카로운 응스타진을 통해서 네. 이제 추후에 패가 발생했을 때 이 팩감, 귀중한 팩감을 남겨두었습니다. 그런 의미가 되는군요. 다들 좀 백홍석 선수가 주먹을 휘둘렀는데 과연 이 중앙 승부가 어떻게 되는 걸까요? 2019-20 KB국민은행 바둑리그 개막전 경기 저희는 잠시 뒤에 돌아오겠습니다. 네, 가을, 겨울 시즌으로 돌아왔습니다. 2019-20 KB국민은행 바둑리그 6개월간의 대장정의 첫 단추를 깨기 위한 개막전 경기가 한창인데요. 네, 개막전부터 정말 주먹 싸움이 벌어지고 있고요. 백홍석 선수가 패를 걸어갔습니다. 들어갔군요. 네, 백이 하나 끊어두고 중앙을 젖혀서 이제 이도를 제압하러 갔습니다. 그러자 바로 패를 결행을 했습니다. 지금 팩감이 이쪽에도 있고 백도 팩감이 있지만 이 패는 뭐
충분히 할 수 있다라는 뜻이고 백공석 선수는 근데 계속해서 빨리빨리 손이 나오네요. 뭔가 동갑내기에게 기세로도 압도를 하겠다 뭐 이런 느낌이기도 하고 상대가 생각할 시간을 틈을 주지 않겠다라는 느낌이기도 하고요. KB리그가 시작되기만을 또 기다렸던 네. 느낌도 들고요. 사실 그렇죠. 예전에는 전 시즌이 끝나고 한 4, 5개월 정도 기다렸다면 올해는 선수들의 기다림이 컸기 때문에 길었기 때문에 그만큼 뭔가 보여주고 싶은 그런 목마름이나 뭔가 보여주고 싶은 마음이 더욱더 강했을 것 같습니다. 자, 9개 팀이 이번에 출전을 하게 됐고요. 18라운드 72경기 360대국을 총 치르게 됩니다. 네. 판수만 해도 어마어마한 것 어마어마하네요. 같아요. 마지막 하나, 둘, 셋, 얼마나 이 무대가 고프고 그리웠을까요? 네. 일곱, 특히나 송태곤 선수는 또 7년 만이기 때문에 오늘 또 시간도 많이 쓰고 좀 긴장한 모습도 보여줬던 것 같은데요. 야, 현재까지는 백공석 선수가 순조로운 흐름이고 계속해서 이제 중앙 쪽에서 오히려 형세가 유리한 백공석 선수 쪽에서 중앙 쪽에서 아예 승부를 내자 이렇게 나왔습니다. 뭔가 백공석 선수 다운 선택이라고 볼 수 있는데 백은 지금은 어쩔 수가 없어요. 중앙마저 깨지면은 집으로는 더더욱 안 되니까 우선은 이도를 가둬놓고 2패는 버텨야 됩니다. 2패를 버티면서 넓게 본다면은 뭐 좌상 쪽 팩감도 여기를 막아두면 좌상 쪽 팩감이 또 생길 수도 있으니까 좀 복잡하게 이끌어 가야 됩니다. 획도 패를 바로 들어가지 않은 이유는 좀 크기를 키워가는 건가요? 네, 뭔가 이 하변 쪽 백돌에 대한 팩감을 키워가는 느낌도 있고, 네. 네, 마지막 하나, 둘, 셋, 중앙은 안 막아갈 수가 없었고요. 여기서 패를 바로 들어갈지 아니면은 뭐 팩감을 계속 키운 다음에 뭐 여기까지만 해두고 이런 건너붙이는 수 등등을 팩감으로 사용할지 뭐 지금도 여전히 흑이 선택할 수 있는 길은 많습니다. 뭐 패를 바로 들어갈 수도 있고 아니면 팩감을 더 키울 수도 있고 근데 다만 그 시기를 좀 놓쳐서 이런 곳에 이제 백돌이 오게 되면 네. 백도 좌상 쪽에 이제 잡으러 가는 수들이 다 팩감이 될 수가 있어요. 지금 아까 말씀드렸듯이 흑이 간명한 길을 선택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분명히 이 전투 자체는 중앙 변화 자체 그리고 패를 들어가는 여지도 있기 때문에 흑이 둘 수 있는 작전 또 둘 수 있는 옵션은 많은데 뭐 한두 수 좀 수순을 잘못한다거나 또 팩감을 잘못 쓴다거나 하면은 백에게도 네. 기회가 올 수 있습니다. 이 좌상기 쪽이 흑에게 문제가 될 수가 있어요. 지금 완생은 아닌 거죠. 환생 아니죠. 여기가 막혔기 때문에 네. 백이 쉽게 이렇게 잡으러 가게 되면 좌변 쪽은 집이 안 납니다. 옥집이고 여기 한 집밖에 안 나 있기 때문에요. 이거는 흑도 조심해야 될 것 같은데요. 지금 분명히 여기를 막으면서 송태곤 선수도 좌상 대만 분명히 노리고 있을 겁니다. 사실 송태곤 선수도 최근 뭐 실리지향적인 바둑을 짜 나가지만 예전 그 송폭풍이라는 별명이 지어졌을 때만 하더라도 그 폭풍이 네. 다른 폭풍이었어요. 지금은 폭풍 실리인가요? 네. 지금 폭풍 실리인데 예전에는 이제 정말 전투력 그리고 변화에 능한 바둑이었기 때문에 뭐 저도 여러 번 대국을 해봤습니다만 열분돌도 잘 수습해내고 오히려 반격을 하면서 상대를 네. 무너뜨리고 또 정말 좀 변칙적이라면서도 그 전투 능력 하나는 정말 뭐 세계 초일류급이었거든요. 그만큼 바로 들어갑니까? 그래서 붙여졌던 별명인데요. 네. 최근에는 이제 폭풍 실리 쪽으로 네. 변모를 했다는 소문이 들리는데요. 자, 한 칸 띄는 수를 팩감으로 씁니다.
어떻게 받아야 할지도 좀 고민이 되네요. 우선은 받아야 되는지도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지금 이제 패를 해소하고 예를 들면 흑이 갈수를 한 번을 할 때 여기까지 따내둔 다음에 이쪽 공략을 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기도 하고요. 아니면 받아두고 따낼 때 그때 이제 결국은 키는 좌상입니다. 백이 네. 이바둑을 복잡하게 만들어 나가고 뭔가 기회를 창출해내기 위해서는 해소를 했습니다. 이거는 하변 쪽을 포기를 하더라도 결국은 좌상 공격, 이도를 잡으러 가서 승부를 내겠다는 뜻입니다. 결단을 내렸고 두 선수 바둑답게 재밌게 두네요. 재밌게 흘러가고 마지막 승부가 이돌의 사활이 될 것 같아요. 네, 우변 같은 경우도 백이 해소하고 난 이후에 흑 전체는 괜찮은 건지도 궁금한데요. 저 사실은 그 문제가 될 수도 있는 것이 따내면 이쪽이 백이 좀 선수가 듣거든요. 네. 잡힐 돌 같지는 않습니다만 뭐 이쪽이 시달리다 보면은 좌상 쪽이 또 문제가 될 수 있고 아무튼 백홍석 선수의 이 끊어간 판단은 바둑을 훨씬 더 재밌게 만들긴 했습니다만 흑의 입장에서 본다면 좀 간명한 길은 아니었고 바둑은 점점 복잡해지고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맞춰서 하변을 제압합니다. 젖히는 수도 지금 거의 선수로 듣고 있기 때문에 결국은 백이 이쪽을 따낸 이후에는 좌상 쪽 공격은 갈 거예요. 그 시점이 언제가 될지. 그리고 느는 수도 거의 선수성으로 듣고 있죠. 송태곤 선수가 이 하변 쪽을 크게 버리면서 근데 부분적으로도 우변도 엄청나게 큰 피해를 입었기 때문에 확실히 이 흑의 끊어간 판단은 조금 성급했습니다. 백홍석 선수 다운 작전이기는 한데 송태곤 선수에게 기회를 준 느낌이 있고요. 마지막 하나, 둘. 자, 시간을 최대한 활용하는데요. 자, 여기서가 어렵네요. 당장 우변 쪽 흑도를 잡으러 가기는 어렵습니다. 어디 다른 곳에 두는 것은 여기 흑 오는 순간 또는 젖히고 누르면 바로 사는 공도라서 그렇다고 이쪽을 뛰는 것도 뭐 쭉쭉 밀어가거나 한다면 위쪽 우상 쪽과 연결이 되는 형태입니다. 네. 자, 그래프는 인공지능 그래프는 살짝 흑 쪽을 가리키고는 있습니다만 사실 이 정도라면 아까 흑이 꽤 편했던 형세에서 지금 이 정도 그래프라면 또 심리적으로는 송태곤 선수가 지금은 뭔가 그래도 기회가 네. 올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을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네, 칼끝을 그쪽으로 겨누죠. 앞서 8대 2까지 제가 확인을 해봤었는데 네. 어느덧 백의 그래프가 많이 살아났고요. 역시 포인트는 좌상인데요. 들을 자리들은 꽤 있는데 어디서부터 어떻게 해야 할지 그거는 좀 어려운 것 같아요. 네, 지금은 바로 잡으러 가는 것도 괜찮은 방법인 것 같아요. 네, 뭐 이렇게 두고 이제 막으면은 여기를 가만히 늘어두거나 하면 여기는 옥집이거든요. 이쪽도 집이 안 나고 여기도 옥집입니다. 네. 그러면 흑이 중앙 쪽에서 살자고 해야 되는데 사실 백이 이런 수들이나 젖히는 수도 듣고 있고 또 이쪽 중앙에도 어느 정도 듣는 수들이 있다고 봐야 되고 여기 젖히는 수도 아래쪽에 대해서 선수입니다. 사실 흑이 오히려 좀 피곤해진 것 같아요. 전혀 이렇게 될 바둑이 아니었는데 자, 백에게도 뭔가 기회가 왔습니다. 네, 안양을 없앴고요. 지금 중앙 한 집만 난 상황이어서
상당히 피곤해진 것 같은데요. 흑의 입장에서. 이 한 집만 나 있고 나머지 한 집을 돌파를 하면서 어. 뭐 근데 지금 괜찮은지 모르겠어요. 흑이 괜찮습니까? 이렇게 둬도 점점 위험한 길로 가고 있는 것 같아요. 느낌은. 그리고 궁금한 것은 사실 여기 끄는 수부터 이제 백공숙 선수가 계속 속기 일변도로 두고 있는데 네. 속기 일변도로 두면서 상대에게 생각할 시간을 주지 않는 느낌은 있지만 점점 이제 흑이 미궁으로 빠져들어가는 느낌이라 점점 분위기는 수상해지고 있습니다. 백 쪽으로 계속 뭐 기회가 오고 있는 것 같아요. 자, 중앙으로 물어봤는데요. 네, 안에서 두 집을 만들던가 밖으로 머리를 내미던가 둘 중 하나일 텐데. 흑이 지금 취할 수 있는 그림은 이쪽이 막히더라도 네. 여기 한 칸을 띄게 되면 사실 이 백돌들도 나중에 흑이 붙이게 되면 전체 사활이 약간 문제가 될 수 있거든요. 또는 여기가 있는 수가 오고 이쪽에 한 집을 내자고 한 다음에 네. 여기는 이제 백이 이어져 있겠죠. 이런 식으로 단수 치고 들어가서 끊어서 뭐 백의 사활을 물고 늘어지는 그림이 있기 때문에 네. 여기를 막거나 한 칸 뛰는 수를 노릴 겁니다. 지금 뭐 가만히 있거나 이쪽으로 호구 쳐서 바로 막아갑니까? 백 입장에서도 귀를 점검해 봐야 되는데 무슨 뜻인지 이제 알겠습니다. 백이 여기를 끊어가면요? 이제 끊어가면 재밌는 그림이 있네요. 여기를 찌르고 네. 여기가 지금은 옥집이잖아요. 근데 여기를 하나 살짝 먹여칩니다. 단수 치면 이 흙이 따내는 순간 옥집이 바로 한 집으로 변하기 때문에 네. 이어야 되는데 그때 끊고 늘겠다는 뜻이에요. 여기를 잡으면 여기 막아둔 수도 있고 해서 양단수가 됩니다. 그게 아니고 있는 것도 이거는 또 재밌는 그림이 이렇게 하고 늘게 되면 따냈을 때 네. 결국은 단수 따내는 게 선수가 되면 백이 양자충으로 꼼짝할 수가 없어요. 저 후절수가 어떻게 되나 이렇게 보고 있었는데 호절수 쪽이 아니라 네. 바깥쪽으로 조여갑니다. 그렇군요. 5, 6, 7, 8, 9. 자상에 콕 먹여치는 수가 좋은 수로 남아있기 때문에 백도 좀 받아야 되는 상황인 것 같은데요. 네, 지금 여기 먹여치는 수가 흑이 준비한 수이기 때문에요. 사실 그렇다고 한다면 흑이 굳이 여기를 막지 않고 바로 결행을 했어도 아까 후절수 모양까지는 만들 수 있었거든요. 없어도 가능해지는 건가요? 여기까지는 흑이 만들 수가 있었고 이 돌이 네. 없어도 네. 그리고 나서 뭐 그러면? 먹여쳐서 둔다든지 여러 가지 방법이 있었습니다. 아. 오히려 여기를 두는 순간 백도 이 수가 있구나 라고 지금 대비를 할 수가 있어요. 네. 뭐 받아줄 수도 있고. 바로 결행을 했어도 패 정도는 네. 났던 거군요. 좌변 쪽에 이제 뭐 사활을 마지막. 둘러싼 패를 만들 수는 있었고요. 네. 지금은 송태곤 선수도 봤을 겁니다. 먹여치는 수가 있는 걸. 6, 7, 8, 9. 오. 이렇게도 받아진 건가요? 아니요, 이거는 아직도 남아있죠. 사실 받으려면은 꽉 있거나 네. 이쪽을 호구 쳤으면 이제는 아까와 같은 먹여치는 수가 없는데 지금은 여전히 있어요. 먹여치고 찌르고 단수 치면 여기 옥집 계속 만들려면 이어야 하는데 끊고 지금도 단수 칠 수 없죠. 양단수니까 이어야 되는데 먹여치고 따낼 때 이렇게 먹여치면 이거는 문제가 됩니다. 사활에 흙이 뭐 산데 큰 문제가 없어요. 역시 단수치긴 어렵고요. 네, 이어야 되는데 따내면 후절수는 물론 있는데요. 후절수로 백이 그리고 이 돌은 없고요. 이제 이 석점을 다시 잡을 수는 있지만 흙이 사는데도 문제가 없습니다.
이러면 백이 좀 싱거운 결과인 것 같은데. 그렇죠. 많이 싱겁죠. 지금 송태곤 선수가 이 그림을 지금 봤는지 모르겠네요. 먹여치는 수가 있다는 거를 확인을 했다면은 뭐 네. 이쪽으로 꼬부린다든지 꽉 이었으면은 아까와 같은 지금과 같은 먹여치는 수가 없는데, 자 지금은 흙이 받을 때 늘면 부분적으로는 흙이 있는 것은 어렵습니다. 이건 전체가 다 잡힐 가능성이 크고, 있고 늘면 이제 먹여치는 수가 있어서 사는 데는 큰 문제는 없을 것 같아요. 다만 흙도 뭐 이석점이 끊긴다든지 하는 피해는 감수를 해야 되겠고요. 전체적인 형세 판단도 한번 해봐야 될 것 같네요. 백이 뒤를 받는다면 중앙은 어떤 걸까요? 사실 그렇죠. 여기 있고 잡으러 가는 것도 지금 생각을 해봐야 되거든요. 백홍석 선수도 중앙 받은 수로 바로 갈 수도 있었을 텐데요. 지금 이 받은 수로요? 호구 받은 수로요? 그러니까 지금 두 선수 모두 백공석 선수도 여유를 뭔가 부리는 느낌이고, 송태곤 선수는 자 지금 잡으러 가려면은 있고 잡으러 가는 것도 가능합니다. 또는 이쪽에 사전 공작을 해두고요. 네. 근데 잡으러 안 가네요. 애초에 좀 잡을 생각이 없었던 걸까요? 사실은 조금 더 강하게 둔다면은 이수로는 뭔가 이쪽부터 사전 공작을 해서 아예 올인 작전으로 가는 것도 가능했습니다. 네. 이런 식으로 젖힐 때 아예 이쪽을 잇고 잡으러 가서 이런 식으로 전체를 잡으러 가는 것도 가능했거든요. 근데 송태곤 선수가 못 본 것 같아요. 지금 자책하는 여기를. 걸로 네. 봐서는 그렇죠. 이제서 본 것 같죠? 네, 이제 본 것 같죠. 백공석 선수는 원래 보고 있었기 때문에 여기를 막고 여기를 막는 수를 뒀고, 송태곤 선수가 어쩐지 너무 여유 부린다 했어요. 근데 사실 송태곤 선수도 상대가 이렇게 도울 때는 여덟, 네. 여기를 도울 때 이게 뭐 잡히는 길로 가는 게 너무 뻔하잖아요. 이 수가 없다면 의심을 해볼 만합니다. 근데 너무 쉽게 생각한 것 같아요. 좀 눈치채지 못했어요. 이거는 못 보고 뒀다면 이 눈수는 정말 문제입니다. 문제죠. 좌상이 살게 되니까 순식간에 흙 쪽으로 기울었는데요. 백은 이제라도 좀 패를 통해서 다른 곳에 전단을 구해봐야 될까요? 네, 지금은 사실은 패도 아니고 그냥 흙이 살려면 살 수 있습니다. 살았나요? 네, 이렇게도 그냥 늘어도 여전히 여기는 후절수로 백이 잡을 수는 있지만, 후절수로 잡을 수 있지만 그 순간 흙이 집 내는 거는 이미 하나, 문제가 없죠. 하나, 둘, 셋, 넷. 이거는 송태곤 선수가 약간 복귀 무대에서 좀 해프닝이네요. 이수를 못 보고 이걸로 잡았다고 생각했다면 그거는 너무 백홍석 선수를 쉽게 이렇게 흙이 쉽게 돌 리가 없지 않습니까? 네. 잡히는 길로 걸어 들어올 리가 없잖아요. 뭔가 의심을 해볼 만도 한데, 그렇죠. 젖힌 수부터도 그렇고 송태곤 선수가 좀 못 보고 있었네요. 먹여치는 수를. 이제는 우상 패라도 좀 봐야 될까요? 여기요. 예. 여기는 좀 많이 늦은 것 같아요. 늦었나요? 네, 많이 늦은 것 같아요.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왜냐하면은 우변과 이 하변에서 바꿔치기 집 자체는 흙이 또 벌었거든요. 흙이 이득을 받습니다. 네. 이 패 변화가 사실 백에게 기회가 왔었던 것이 좌상 쪽 흙을 공격할 수 있는 찬스가 왔기 때문에 그런 건데, 여기를 그냥 쉽게 살려줘서는 지금은 그냥 흙이 쉽게 살아두더라도 집 차이는 좀 꽤 벌어졌을 것 같아요.
허무하네요. 송태곤 선수 는수로 우상 쪽 사전 공작을 좀 잘 한 다음에 잡으러 갔으면 백공석 선수가 꽤 위험했을 것 같아요. 네, 지금 복귀 무대인데 네. 좀 아쉽겠습니다. 왔다 생각하고 있었을 것 같은데 그 끼우는 수를 놓쳤어요. 그리고 분명히 어려운 수는 아닌데 좀 쉽게 생각했던 것 같아요. 너무 이 행복이 갑자기 찾아와가지고 좀 어쩔 줄 몰랐던 것 같아요. 근데 사실 생각해보면 여길 늘어서 잡힐 모양을 흙이 만들어줄 리가 없잖아요. 네. 여기 구분구분 다 받고 여길 급소를 놨는데 이렇게 받아주고 백을 이렇게 행복하게 해줄 리가 없어서 사실은 좀 의심을 해봤어야 되는데 너무 의심 없이 잡으러 간 게 송태곤 선수의 실패의 큰 원인이었습니다. 뭔가 훨씬 더 격렬한 또 재미있는 사활승부, 이 대마 사활승부가 됐을 뻔했는데 네. 이 능수가 능수로 인해서 모든 게 만사휴위가 됐네요. 마지막 하나, 둘, 셋. 평소라면 쉽게 봤을 만한 자리였을 텐데 역시 첫 대국이다 보니까 네. 아무래도 송태곤 선수 같이 경험이 많은 선수도 좀 긴장은 됐던 것 같아요. 초반부터 시간을 많이 쓴 것도 그렇고 지금 좌상 쪽 변화에서도 예전 같았으면은 정말 기회가 왔다라고 본다면 날카롭게 파고 들어가서 네. 상대의 명줄을 끊는 우상 쪽부터 전단을 구하고 준비 공작을 통해서 전체 대마를 잡으러 가는 선택 놓치지 않았을 것 같은데 너무 쉽게 생각한 것 같습니다. 아마 이 수로 왜 이렇게 쉽게 이겼지? 쉽게 역전했지? 이렇게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다가 사실 이 못 본 수를 만약에 당하면 정말 이럴 때는 뭐 그냥 등에 땀이 줄줄줄 납니다. 더워지죠.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그래도 변수로 좀 남은 공간이라고 한다면 이제는 정말 우상밖에는 없을 것 같거든요. 네, 우상 쪽 패를 하긴 해봐야 되겠네요. 이 패를 노리면서 뭔가 변화를 구해야 될 것 같고 지금은 흙이 양보를 하더라도 흙이 사실은 여유가 있는 형세입니다. 집으로도 이미 좀 앞서가나요? 그렇죠. 여기를 크게 잡았기 때문에 지금 이 수도 보면은 백공석 선수가 상당히 여유를 가지고 있구나. 사실은 끊고 다 잡을 수도 있는데 네. 그냥 뒤로 물러나고요. 아마 이 패를 걸어오더라도 뭐 그냥 쉽게 양보하고 끝내기로 갈 겁니다. 이런 곳 있는다든지 해서 지금은 차이가 좀 벌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뭐 이쪽 이야기를 계속 안 드릴 수가 없는데 사활 문제로 내면 송태곤 선수 그냥 한 2초 오면은 2초도 안 걸립니다. 아 여기 먹었지만 살았잖아. 뭐 2초 오면은 그냥 보자마자 풀 수 있는 문제인데 이거를 이제 놓쳤다는 게 결국은 사실 저 뭐 실력 이외의 긴장이라든지 좀 마음가짐 그런 요인이라고 봐야죠. 끊었습니다만 이제는 흙이 이쪽을 지키는 데 손이 돌아와서 네. 지금은 좀 어렵겠네요. 백홍석 선수도 사실 쉬운 길을 놔두고 먼 길 돌아갑니다. 이봐도 만약에 이대마가 잡히면서 백홍석 선수가 패했으면 좀 안 좋은 패턴이죠. 우세한 바둑을 복잡하게 만들어서 기회를 줘서 역전당하는 뭐 제가 아주 많이 하는 네, 패턴이긴 한데 백홍석 선수가 오늘 그 패턴으로 갈 뻔했어요. 깊은 상처를 입을 뻔했죠. 그쵸. 자, 예, 우상도 늘어서 잡아둡니다.
지금은 한 반면 15집 정도는 흑이 앞선 것 같고요. 바둑판도 점점 정리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백도 좌변을 먼저 두게 되면 또 꽤 큰 집이 만들어질 것 같거든요. 네, 여기 단수 치면은 마지막 좌변 쪽 집은 좀 늘어나죠. 4선까지는 집이 늘어나는데 지금 그 정도로는 추격이 가능한 형세는 아니라서요. 딱 한 반면 15집 정도 같네요. 여기를 단수 치면 흑도 중앙을 지킨다든지 여기를 늘어둔다든지 해서 큰 자리가 끈끈하게 별로 안 남았어요. 송태곤 선수 많이 아쉽겠네요. 이 수는 네. 두고두고 아쉬울 수밖에 없습니다. 여기 먹여치는 수를 못 본 건 너무 행복 회로가 많이 작용한 것 같아요. 갑자기 이 테마가 그냥 너무 쉽게 잡힌 느낌이라 좀 어리둥절했을 겁니다. 네. 승리가 좀 눈앞으로 다가왔다라는 생각이 들다 보니까 네, 한 번만 의심을 예. 했으면 됐을 텐데. 하고 좌상을 놓쳤고요. 또 해볼 공간이 없는지 네, 찾아보고 있기는 한데 지금은 그냥 마음을 정리하는 단계인 것 같아요. 네. 곳곳이 다 정리가 됐어요. 마지막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자, 바둑은 점점 백홍석 선수의 승리로 굳혀지고 있습니다. 잠시 뒤에 돌아오겠습니다. (2019-20) KB국민은행 바둑리그 포스코케미칼과 킥스의 대결입니다. 이 두 팀이 그동안 정규 시즌에서 총 3대3, 3년 동안 3대3을 기록 중인데 결과가 모두 3대2 승부가 났었어요. 네, 그만큼 명문들끼리의 치열한 대결이 계속되어 있었고요. 송태곤 선수는 계속해서 좀 괴로움을 보이는 모습이네요. 지금은 흑이 이제 좌변 쪽까지 침투해 들어가면서 좌변 쪽도 큰 집이 나지 않았습니다. 여기도 찌르더라도 수가 나는 곳은 아니고요. 수상전이 안 되죠. 마지막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자, 이번 시즌도 바둑 팬분들께서 또 이 라운드별 승자 맞히기 이벤트에 네. 참여하실 수가 있는데요. 바둑TV 홈페이지에 들어가시면 참여를 하실 수가 있고 매주 월요일 6시 전까지 이제 참가를 하실 수가 있거든요. 이 20경기를 다 맞출 확률을 따져보려면 글쎄요. 여태까지 단 한 번도 없었다고 해요. 없을 것 같네요. 어떻게 20경기를 다 맞추죠? 다시 정정해드리겠습니다. 목, 금, 토일 매일 6시까지 매 경기마다 참여를 하실 수가 있는데
20경기를 맞추었던 분이 단 한 분도 안 계시다고 하니까 좀 도전해보고 싶은 분들도 꽤 되실 것 같습니다. 네, 또 푸짐한 뭐, 상품이 준비되어 있다고 네, 하죠. 많은 상품이 있으니까 도전을 많이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자, 이 2국 1시간 장고 대국은 5시부터 진행이 됐는데요. 어느덧 2시간 반이 지났습니다. 이번부터 좀 달라진 점이 있다면 저희가 또 방송은 아니지만 4시부터 SNS 라이브로 또 이 미리 진행되고 있는 장고 대국을 또 재밌게 관전하실 수가 있어요. 네, 어디서 봐야 되죠? SNS라고 하는데 좀 이게 여러 경로가 있기 때문에 땡튜브라고 네, 땡큐브. 땡튜브. 너튜브. 네. 유튜땡 이렇게 얘기해야 될까요? 네. 네. 네, 오늘도 반응이 굉장히 좋았다고 하는데요. 송태곤 선수는 마음 정리가 좀 쉽지 않은 것 같네요. 아쉬움이 많이 남는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오랜만에 복귀 무대이고 리거로서의 복귀 무대이고 뭔가를 보여주고 싶은 마음이 간절했을 텐데 그것이 좀 긴장감 그리고 마지막 승부처에서는 약간의 집중력 결여 이런 것으로 나타난 것 같아요. 평소라면 쉽게 볼 수 있는 수를 놓쳤고 바로 승부와 직결될 수 있는 승부처에서 원래 보여줄 수 있는 그런 날카로움 그리고 승부 이 대마를 잡으러 갈 수 있는 기회를 놓친 것은 이한수는 정말 좀 너무 쉽게 생각했다. 그냥 이 수를 잡았다고 생각한다면 역시 그때는 뭔가 이 긴장의 끈이 좀 풀어져 있었다든지 아니면 승부에 대한 그런 촉각이 날카롭지 못했다라고밖에 설명을 할 수가 없네요. 좀 실전 감각이라는 네. 표현을 하는데요. 그런 게 분명히 있겠죠. 그러니까 항상 많은 대국을 통해서 항상 이 시점 감각이 날카롭게 살아있는 기사들이었다면 아무래도 여기서 바로 시간 연장책을 써서라도 최선의 길을 찾아갔을 겁니다. 뭐 아무리 뭐 연습 대국을 하던 아니면 뭐 온라인에서 대국을 한다고 하더라도 이 시합 대국과는 분명히 차이가 있을 것 같아요. 네, 차이가 많죠. 또 뭐 이제 인터넷 대국이나 연습 대국과는 그런 긴장감의 차이도 있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게 뭐 문제로 냈으면 송태곤 선수 보는 순간 바로 풀었을 텐데 역시 그런 실제 시합에서의 긴장감 또는 승부 호흡 이런 것들이 많이 작용을 하거든요. 마지막 하나, 둘, 셋, 넷. 또 선수들이 이야기하는 바로는 시간별 또 적응하는 거에 있어서도 차이가 크다고 들었거든요. 시간별로요? 네. 1국은 2시간, 2국은 네네. 1시간. 그리고 3, 4, 5국이 모두 속기대국이기 때문에 네. 그렇죠. 시간은 근데 선수들이 각자 이제 적응을 해나가야 되는 부분이라고 봐야 되겠죠. 저도 이제 올 시즌 예상을 하면서 2시간짜리 대국이 팀 성적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이냐라는 질문에는 저도 예상하기가 어렵더라고요. 네. 네. 처음 도입되는 것이다 보니까 1시간 반까지는 있었는데 있었죠, 2시간은 처음이에요. 네. 그것도 시간이 또 4시부터 진행이 되기 때문에 네. 또 선수들이 저녁 식사를 할 시간도 주어지지가 않고요. 네, 송태곤 선수가 짓는 쓴 웃음이 더 세게 느껴집니다. 네. 뭐 오늘은 좀 아쉬운 내용의 바둑을 두었고요. 네. 다음 라운드부터 좀 심기일전하는 모습을 보여줬으면 좋겠고요. 백홍석 선수도 사실 예년과 비슷한 모습, 비슷한 바둑을 오늘 보여줬어요. 초반부터 좋은 흐름을 보였는데
역시 바둑을 재밌게 하는 데에는 백홍석 선수가 재주가 있네요. 유리한 바둑에서도 네. 계속 돌격 앞으로를 외치면서 재밌는 흐름으로 갔는데 문제는 그러다가 역전 당할 뻔했다는 것. 네. 아직도 네. 시간이 남아 있고요. 아, 송태곤 선수가 항복을 선언했습니다. 그 백홍석 선수가 끊어갔던 거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나누는 것 네, 같네요. 분명히 좀 거기서 바로 결정을 내자라는 작전이었는데 사실 좀 위험했죠. 백홍석 선수 입장에서. 사실 거기가 승부처였고 네. 먹여 치는 수를 백홍석 선수는 보고 있었고 송태곤 선수는 간과하고 있었고 그것이 승부를 갈랐습니다. 바둑은 흑의 불계승으로 마무리됩니다. 개막전 경기 첫 번째 승자는 킥스의 백홍석 선수였고요. 7년 만에 복귀 무대를 치렀던 송태곤 선수는 좀 아쉬움을 남겨주면서 다음 라운드를 좀 기대해봐야 될 것 같아요. 복귀 첫 승은 다음으로 미뤄지게 됐고요. 백홍석 선수는 오늘도 재미있는 내용의 바둑을 보여주면서 승리를 네. 가져갔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스코어 1대 0으로 킥스가 앞서 나갑니다. 오후 4시부터 진행이 됐던 바둑이었죠. 7장고 대국 2시간이 주어졌던 바둑은 어느 정도 진행이 됐을지도 궁금합니다. 네, 두 선수 박건우 선수는 이제 초읽기네요. 초읽기고 김지록 선수는 23분 남아 있습니다. 바둑 내용이 상당히 재미있었던 것 같은데 오늘 보니까 좀 킥스의 컨셉인가요? 시간을 많이 아껴뒀네요. 네, 바둑을 보시면 우변 쪽 흙집이 거대한 흙집이 났습니다. 지금 여기가 다 집이라고 본다면 어마어마한 큰 실리가 났고 또 반면에 백이 이곳에서 어마어마한 모양이 있기 때문에 이 바둑도 사활승부가 될 것 같아요. 흙이 좌변 쪽에서 쉽게 자리를 잡고 살면은 뭐 흙의 낙승입니다. 근데 지금 백도 필사적으로 잡으러 갈 것이기 때문에 네. 여기 사활이 바로 승부와 직결되겠습니다. 또 한 가지는 백이 3-3 침투를 한 것에 대해서 흙이 이렇게 받은 이 진행이었거든요. 조금 전에. 귀는 어떤 건가요? 위에 맛이 없다고는 할 수 없겠죠. 이런 식으로 가더라도 어느 정도 맛은 남아있고 또 중앙 쪽에 백돌이 쌓이게 된다면 나중에 뭐 여기 석점을 이으면서 여러 가지 맛을 노릴 수가 있어서 이 바둑도 지금부터가 승부처라고 봐야 되겠네요. 흙이 우변 흙집, 이 큰 집도 고스란히 지키고 네. 좌변 쪽에서 쉽게 산다면 분명히 흙이 뭐 많이 좋습니다. 그러나 백이 여기서부터 필사적으로 이 대마를 공격을 해올 겁니다. 자, 일단은 좌변에 집중해야 될 것 같은데, 자, 현재까지 AI는 모두 흑 쪽을 가리킵니다. 뭐 지금은 큰 의미는 없을 것 같아요. 지금은 잡히느냐 사느냐의 승부가 될 것 같아요. 이 정도라면 이 정도 그래프라면 사실은 뭐 누가 몇 집 우세 이런 이 바둑의 골격 자체가 흙이 몇 집 우세보다는 잡히느냐 사느냐의 승부입니다. 그렇게 보면 좀 타겟 쪽에 손을 들어주고 있다 이렇게 볼 수도 있을 것 같은데 네. 또 지금 시간도 따져봐야 그렇죠. 되거든요. 박건우 선수는 이제 1분 동안 두어 나가야 되고요. 김지석 선수가 또 이제 사활 뭐 문제 창작집도 내기도 했고 사활 문제에 상당한 강점을 보이고 있지 않습니까? 두 가지 숙제. 나중에 여기를 건드렸을 때 박건우 선수가 제대로 받아낼 수 있느냐. 또 여기서도 분명히 사활 문제가 등장을 할 텐데 자 김지석 선수가 어떻게 공격을 할지 그냥 받아주는 것을 생각할 수 있고 근거를 내주지 않기 위해서 2선 쪽으로 이렇게 내려서는 것도 가능합니다. 네.
김지석 아예 선수의 자세가 네, 의자에 올라서서 올라앉아서 집중하고 있습니다. 이미 뭐 카메라는 신경 쓰지 않는 것 같고요. 네. 보통 이렇게 공격을 할 때는 약한 돌을 좀 더 건드리려고 할 때 상대를 도와주게 되더라고요. 네, 예를 들어서 이 한 점을 이제 흙이 붙여갔을 때 이런 식으로 바로 끊어가는 것이 흙이 바라는 진행입니다. 이렇게 되면 이 두 점은 잡을 수 있지만 흙이 단수 선수, 뭐 이런 날일자나 입구자 다 선수이기 때문에 흙이 이 두 점을 이용해서 여러 가지 이 작전을 펼칠 수가 있고 사는 모양을 갖출 수가 있어요. 지금은 아예 이런 수에 대해서 가만히 늘어두든지 아니면 이쪽으로 늘어서 뭐 고분고분 받아주면서 리듬을 주지 않는 것이 중요하고요. 분명 늘긴 늘 텐데. 네, 아예 이선 쪽으로 근거를 이제 빼앗는 쪽으로 갔죠. 흙이 중앙 쪽으로 탈출을 하더라도 지금 백의 입장에서는 이런 곳 막는 것 등의 이 수들이 귀의 맛과 또 나중에 석점 있는 수들을 보면서 여기에 돌이 쌓이면은 흙도 상당히 신경 쓰인다는 거예요. 그래서 중앙 쪽으로 내보낸 다음에 이쪽과 엮어서 뭔가를 이야기를 만들어 나가보자 그런 뜻이고요. 그러면은 혹시 각생이 될 것도 좀 대비를 해서 네, 공격하는 데 있어서 좀 집도 지켜가면서 해야겠어요. 백의 입장에서요. 예. 우선은 이제 잡으러 가는 공격인데 나중에 이제 각생이 나면 그런데 흙의 입장에서 좀 억울하죠. 사실 여기를 살아야 이기는데 백이 사는 순간 흙도 나머지 집이 별로 없잖아요. 흙은 무조건 여기도 내 집, 여기도 흙이 산다. 이런 스토리로 가야 되고요. 네. 자, 유연한 중앙 행마를 보여주는데요. 묘한 곳을 놓습니다. 잡으러 올 것인지 아니면은 안쪽으로 백이 물러서면서 어느 정도 집을 지킬 것인지를 묻고 있고요. 네. 김지석 선수는 시간이 좀 그래도 20분여 남았기 때문에 먼저 형세 판단을 할 겁니다. 물러섰을 때의 형세가 어떤지. 여의치 않다면 잡으러 가는 공격. 이 잡으러 가는 방법도 이런 꼬부리는 수들이 우변 쪽에 대해서 선수를 듣고 있는지를 우선은 확실히 판단을 해야 되겠고요. 근데 그 중앙에 맞고 우변을 판단하는 데 있어서 확실한 확신을 세우기 위해서는 지금 이 20분도 많은 것 같진 않아요. 그렇죠. 사실 시간이 많지는 않습니다. 바둑이 정리 안 된 것도 많고 시간이 많다고 해서 형세 판단을 정확하게 하는 것도 결코 아니에요. 시간이 아무리 많아도 이런 바둑은 형세 판단 어렵습니다. 너무 좀 광활하기 때문에 좀 이런 바둑을 짜나가는 데에서 요령이 있다면 팁이 좀 있을까요? 사실은 팁이라고 하기는 이거는 좀 정말 무수한 실전과 또 계속해서 반복 훈련이지 팁은 없는 것 같아요. 알았으면 제가 제가 사용을 했을 것 같은데 참 제가 딱 이 바둑판 앞에 앉아 있다고 하면은 어디서부터 어떻게 봐야 할지도 그렇죠. 잘 모르겠어요. 우선은 그래도 백집은 지금 정해져 있는 게 뭐 지어져 있는 집이 좌변이 너무 어렵고 미지수니까 흙집을 지어져 있다고 보고 흙집을 네. 먼저 이제 계산을 해야 되겠죠. 계산을 하고 난 다음에 백이 이제 지켰을 때 네. 뭐 어느 정도 경계선을 예상해 보고 형세 판단하는 뭐 이런 수순일 텐데요. 순서를 매긴다면. 근데 그 과정 자체도 시간이 많이 걸리고 또 정확도도 사실은 중요한데 정확도가 떨어지면 모든 게 다 의미가 없습니다. 아무리 형세 판단을 빨리 한다고 해도 정확하지가 않으면 전혀 의미가 없죠. 빠르고 정확한 형세 판단을 하는 선수들이 이제 결국은 끝내기를 잘하고 종반이 세다고 알려진 선수들이 빠르고 정확해서 사실은 대단한 거거든요.
한 가지 우하귀 쪽 같은 경우는 백이 최대한 괴롭히는 수가 2수예요. 가장 이제 흙을 성가시게 하는 수가. 네, 이렇게 뒀을 때 이 3-3에 있는 수와 이 눈목자로 달린 수를 차단을 하려고 하면은 사실 흙이 쉽지 않습니다. 이런 식으로 어느 한쪽을 차단하자고 하면 백이 옳았구나 잡아서 이거는 이 한 점을 잡는 대신 전체 백대마가 살아버리니까 안 되죠. 이렇게 왔을 때는 연결시켜주고 다시 잡으러 가는 게 최선이네요. 이렇게 두고 붙이게 되면 이게 겨우 잡네요. 겨우. 이렇게 되면 붙이고 있는 것은 양쪽을 젖혀서 7줄이에요. 네, 잡히게 되고 저는 순간적으로 백이 느는 수가 가능한가 싶었는데 네. 이것은 이렇게 잡으러 가는 것은 살아버립니다. 사는 공도가 나오지만 흙이 끼워서 옥집을 만들어서 네, 전체 대마가 미생입니다. 네. 그렇다고 한다면 여기 두었을 때 이 두 돌을 차단하는 게 아니라 지금처럼 연결시켜주고 바깥쪽에서 잡으러 가는 것이 최선입니다. 역시 막아갔어요. 김지석 된다고. 선수는 전체를 다 잡으러 가는 그림을 그리고 있네요. 통 큰 작전이고 실패한다면 사실 대단한 모험이 될 수도 있는 수입니다. 그리고 이 수가 지금 선수라고 확신을 하고 둔 거거든요. 네. 만약에 이 수가 선수가 안 된다면 흙이 이런 곳 지켰을 때 아무 수도 없다면 공격은 더 어려워지죠. 좌변도 살고 우변 쪽에서도 아무 수도 없다면은 백이 그건 안 됩니다. 근데 박건우 선수 입장에서도 초읽기에서 결단을 내려야 되니까 어렵네요. 네, 우하기 같은 경우는 아까 같은 진행으로 이제 수는 안 나더라도 여기 막는 수는 사활로 선수가 됐습니다. 네. 그 말은 이 한 점이 연결되는 수는 선수로 듣고 있고 백이 여기를 막아갔을 때 지금 당장은 흙이 한 점 잡는 수와 이쪽 석점 따내는 수가 있어서 당장은 수가 안 되지만 만약에 흙이 손을 빼게 되면 이런 곳 밀어가면서 뭔가를 이제 노릴 겁니다. 밀고 그 다음에 석점 있는 수를 노리겠죠. 김지석 선수는 선수다 주장을 하고 있고 박건우 선수가 손 뺄 배짱이 있느냐. 여기 손 빼고 만약에 수가 안 난다면 백의 낭패이거든요. 딱 보기에는 손을 돌리는 것도 가능할 것 같은데. 여기까지 둘 수 있는 배짱이 있느냐를 보고 네. 있고 지금 미는 것은 꽉 막아서 여전히 여기 단수 치는 것과 이 석점 따내는 것과 맛보기로 흙이 이 백을 가둘 수가 있습니다. 딱 그 이제 절충이네요. 여기도 지키면서 이 돌도 살려 나오면서 어느 정도는 꼬리는 떼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백이 여전히 이런 곳을 두면은 이 두 점 포함해서 좌변 쪽 큰 집을 만들 수는 있는데 박건우 선수도 모험을 걸고 이 돌까지 살리기에는 좀 부담이 됐던 것 같고 여기 수읽기도 사실은 확실치가 않기 때문에 가장 안전한 수를 택했습니다. 그럼 이 정도면은 우변은 다 내 집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을 것 같고요. 네. 그럼 왔어요. 아닐까요? 김지석 선수는 아니다라고 얘기하고 있고요. 박건우 선수에게 숙제를 내줍니다. 다시 한번 보시면 이 돌을 차단을 하려고 생각해서는 안 되고요. 연결시켜주고 다시 잡으러 가는 게 정수입니다. 이런 수들이 김지석 선수이기에 더 긴장이 돼요. 그렇죠.
자, 첫 번째 숙제 제대로 된 답을 낼 수 있을까요? 입구자가 정수로 보입니다. 그냥 그쪽도 가능합니까? 이것도 방비가 된 건지 잠시 후에 확인해 봐야 될 것 네. 같습니다. 킥스와 포스코 케미칼의 개막전 경기입니다. (2019-20) KB국민은행 바둑리그 자, 1라운드 1경기 킥스와 포스코 케미칼의 경기인데요. 디펜딩 챔피언 포스코 케미칼과 모든 팀들이 강팀으로 꼽는 킥스의 만남입니다. 네. 킥스는 몇 년째 계속 같은 얼굴들 거의 이제 계속 보유를 하고 있잖아요. 그만큼 전력이 안정적이고 또 팀워크도 그렇고 여러 면에서 상당히 강팀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네. 또 킥스의 김영환 감독님이 팀은 또 의리라는 네네. 표현을 해주셨는데 이 팀워크를 두 팀 모두 우리 팀의 최대 장점이다 꼽은 팀들이에요. 네. 포스코 케미칼 역시도 뭐 최철한 선수와 변상혜 선수가 이제 여러 해 동안 같이 한솥밥을 먹었었고 송태곤 선수는 또 최철한 선수와 또 뭐 동년배이기도 하고 여러모로 팀워크가 좀 장점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고요. 네. 자, 문제는 자 바둑으로 다시 돌아간다면 박건우 선수가 조금 어려운 수를 두기는 했는데 이렇게 두어도 잡을 수 있는 것 같네요. 호구를 치면 되게 안형은 풍부해지긴 하는데 지금은 네. 가만히 뭐 잡더라도 또는 하나 뭐 치중을 하나 두어 놓을까요? 이렇게 되더라도 한 집이 더 안 나는 건가요? 네 가만히 꼬부리게 되면 이쪽 한 집 나는 수와 또 이렇게 두 점으로 키워 죽여서 옥집 만드는 수가 네, 맛보기이기 때문에 네. 이렇게 두는 것도 흑이 가능합니다. 역시 백이 안에서 두 집을 내기는 어렵고요. 네, 먼저 지금 치중을 가려는 손놀림이죠. 이렇게 두고 잡고 막으면 가만히 늘어서 가만히 빈 삼각으로 늘어서 막는 수 그리고 한 점 끌고 나오는 수 맛보기입니다. 네. 이 편이 좀 더 깔끔하다고 봤을까요? 네, 박건우 선수는 처음부터 3-3 침투 백이 왔을 때부터 이렇게 읽었던 것 같고요. 뭐 이것도 정확한 수익기입니다. 문제는 지금 우변 쪽에서는 백이 활로가 없고 백은 역시 이 석점 있는 맛, 그리고 한 점 움직이는 맛 등등을 고려해서 흑을 최대한 괴롭혀야 되는데 여기 한 칸 뗀 수가 그래도 좋은 곳에 와 있어서 이 사이를 끊어서 공격을 하기는 어려울 것 같아요. 그렇다면은 다시 뒤로 돌아간다거나 네. 그렇죠. 지금은 돌아가는 쪽이 냉정할 것 같아요. 돌아가서 좌변 전체를 통째로 수중에 넣고 개가 쪽으로 가야 될 것 같네요. 당장 수를 내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흑이 우변집이 다 나면 전체적으로 90집이 넘게 나거든요. 흑집이 90집이 넘고 백이 만약에 이 선으로 뭐 이 정도 선으로 백집 좌변을 키울 수가 있다면 역시 90집 정도는 납니다. 근데 이 깔끔하게 이렇게 집을 만들어야 90집이기 때문에 흑이 좀 더 백집을 줄이려고 할 테고 네. 또 이렇게 깔끔하게 집이 지어진다고 하더라도 흑이 선수를 잡고 뭐 끝내기를 하게 된다면 결국은 우선 백은 이쪽을 최대한 넓히고 끝내기 승부로 가야 되겠고요. 그래도 그 5선에서 6선 정도로 막아낸다면 90집은 만들어지는 거군요. 네, 이렇게 이 정도라면은 백이 그래도 깔끔하게 잘
좌변 쪽을 막았다고 할 수 있겠죠. 이렇게 되고 흑이 끝내기를 먼저 가면 결국은 미세한 바둑으로 종반을 맞이할 것 같습니다. 자, 근데 김지석 선수는 뭔가 속내가 있는 것 같아요. 지금 여기서 이쪽으로 돌아갈 마음이 없는 것 같고 계속 이쪽을 건드리는 게 네. 김지석 선수만 지금 뭔가 보고 있는 또는 읽고 있는 뭔가가 있는 것 같아요. 쉽게 타협을 할 것 같지는 않습니다. 지금 두는 모습을 보면 아까의 그 영향이 있어서 그런지 중앙에 혹시 좀 먹여치거나 하는 방법이 네. 없을까 네, 좀 찾아보게 되네요. 여기를 먹여치고 또 단수 치고 여기까지 단수를 쳐서 흙이 다 이어주더라도 이렇게 되잖아요. 네. 있는 것은 바로 끊고 단수로 백이 두 수밖에 없습니다. 흑은 세수네요. 네, 흑은 세수고 여기서 백이 뭔가를 찾아가야 되는데 당장은 안 되고 뭐 이렇게 모양이 되어 있다고 보면 이 사이를 또 뭔가 억지로 끝낸 것도 모양이 상당히 좋지는 않거든요. 저 지금 김지혁 선수는 돌아갈 생각은 없죠. 돌아갈 생각은 없고 뭔가 전체를 끊어가는 수를 강구하고 있는 것 같은데 저는 아직까지 잘 모르겠어요. 이 단수까지 듣고 네. 이렇게까지 된다고 하더라도 우선 당장 끊기는 수가 있어서 여기서 다음 한 수를 아직은 모르겠습니다. 예를 들면 이런 식으로 억지로 끊는 것 이건 성공 가능성이 높아 보이지는 않고요. 이런 수들이 지금 다 결행을 하고 있다는 것은 뭔가를 보여주겠다는 뜻이거든요. 전부 팩감 손해가 될 수 있어서 다 악수라고 봐야 되는데 김지석 선수는 당장 뭔가를 결행을 하겠다는 뜻이고요. 여기서 어떤 작전일까요? 설마 이렇게 끊어가는 걸 보고 정말이네요. 소름. 근데 지금 맞고 자, 설명이 필요할 것 같아요. 네. 아까 여기까지는 말씀을 드렸죠. 여기까지는 네. 백의 권리입니다. 그리고 나서 끊어가겠다는 뜻이고요. 단수치고 장문 단수치고 아닐까요? 이제 부분적으로는 장문으로 이제 백이 잡히는데 여기 미는 수가 오게 되면요. 지금은 막을 수가 없이 늘어야 되고 네. 찌르고 막을 때 있게 되면 아까와는 달라졌습니다. 끊을 때 단수가 선수이기 때문에 이거 백이 먼저 두면 흑이 잡히죠. 엄청난 작전을 들고 나옵니다. 뒤로 돌아가서 개가로 가는 게 아니라 네. 통째로 끊어서 지금 꿀꺽 다 여기를 수중에 넣자는 거고 또 안 막을 수는 없어요. 뭔가 있을 것 같지만 잘 보이지 않던 그림을 김지석 선수가 그려주고 있거든요. 우선 형태상으로 봤을 때 이 단수는 흑의 입장에서는 자충이 될 수도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여기를 때 흑이 막아야 되는 그림이거든요. 이쪽 모양을 놓고 보면 무조건 막아야 수를 내주지 않기 때문에 이렇게 돼 있다고 보고 흑돌 차례라고 생각하시면 보기가 좀 편하겠네요. 여기서부터 흑이 풀어나가야 된다 라고 한다면 장문은 이제는 네. 안 되죠. 이제는 이렇게 빠져나가게 되니까 따로는 안 될까요? 따로 젖힌 수로 늘어서 뭐 이런 식으로요. 예. 네, 근데 역시 백도 이쪽을 이제는 있고 뭐 끊어가는 수 등을 노리면서 둘 겁니다. 여기 미는 수만 오더라도 사실 바로 약점 노출이 되죠. 오,
그래서 근데 거기 따내는 것은 점을 해소했는데요. 거기 따내는 것은 위험해 보이는데요. 집으로는 분명히 큰 수이기는 한데 네. 이제는 갇혔어요. 백이 뭐 이렇게나 자유- 이제 늘어서 두면 갇혔습니다. 그리고 이 안에서 살아야 됩니다. 이 수로 뭔가 돌파구를 찾거나 좀 더 좋은 방법이 있었을 것 같은데 이제 시간이 모자라다 보니까 지금 최강의 버티는 수를 선택을 했고요. 김지석 선수도 한 수 투자를 하면 이도를 가두는 데까지 성공을 했습니다. 네, 정말 어, 사활 승부인데요. 네, 바로 좌변사활이 직결되겠네요. 이제 집으로는 뭐 승부가 날 수가 없는 것이 그냥 잡히면 백승, 뭐 패가 난다면 길어지겠지만 또 그냥 살면 흑승, 단순해졌습니다. 자, 이 아이 모두 5대5 가운데에 위치해 네. 있는데 모르겠다 이런 이야기인 것 네, 같아요. 뭐 모를 수밖에 없네요, 이 승부는. 그 목준석 위원의 저는요, 느낌. 제 느낌은 제 느낌은 이런 형태 정말 수십 년간 경험을 많이 하셨을 거거든요. 네, 그냥 잡힐 느낌은 아닌 것 같아요. 네. 그래도 어느 정도 모양이 좀 갖춰져 있다. 네, 그러니까 이런 이 사활승부에서는 모양상 맥을 딱딱 찾아 나가야 되잖아요. 근데 네. 모양을 찾아 나가는 것이 보통의 경우에는 공격의 맥보다는 이제 수습 쪽 맥이 그나마 특히나 속기에서는 찾기가 쉽습니다. 모양을 찾아 나가는 것이. 근데 혹시 그 차단이 되고 나면 배 그 하변에서부터 뻗어 나온 중앙까지 네. 그 돌 전체는 어떤 있죠. 건가요? 사실 네, 여기를 두고 말씀하신 게 흑돌이 여기 오고 나서 이 돌이 전체가 아직 흙이 두면 아직 못 살아 있다는 말씀이시죠? 네. 네, 분명히 있습니다. 아, 맞나요? 네, 그게 나중에 변수가 될 수 있고요. 그러나 백의 수도 꽤 길기 때문에 흙이 지금 당장 이런 곳을 선수라고 판단한다면 이거는 백이 수상전 쪽으로 끌고 가면 이 수상전은 흙이 안 됩니다. 흙은 안쪽에서 모양을 잡으면서 네. 자연스럽게 노려야 됩니다. 당장 여기 무턱대고 노릴 수는 없네요. 네, 여기 두면서 받아주세요 하면 안 받습니다. 자, 우선은 모양의 급수는 여기가 될 것 같고요. 오늘은 뭐 개막전부터 화끈한 바둑이 네, 장고가 대구에서 펼쳐지고 있습니다. 근데 그동안 항상 킥스가 이랬어요. 네, 워낙 강펀치 네. 소유자들이 많아서 킥스의 팀 컬러이기도 했고요. 네, 날일자. 모양을 날일자는 갖추네요. 네, 모양의 급소는 꼬부려서 자충을 채우는 건데 백이 이런 식으로 갈라 들어오는 것이 신경 쓰였다라는 것이고 우선은 모양을 엉성해 보이지만 모양을 잡았고 백도 어디가 공격의 맥점인지 사실 지금 찾기가 어렵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게 공격의 맥을 찾는 과정에서 시간이 많다면 꼼꼼히 읽을 텐데 지금은 뭐 이런 곳이 급소인지 아니면 네. 뭐 이런 곳이 급소인지 여기를 가야 되는지 흙은 짧은 시간 가운데서도 그래도 괜찮은 모양을 갖추는 수들을 찾아 나가는 반면에 백은 한 수 한 수가 어렵습니다. 우선은 제가 백이라면 이 수를 1번으로 생각을 할 것 같고 뭐 2번이 이쪽이나 뭐 이런 정도를 생각을 할 것 같네요. 네. 우선은 바깥쪽, 중앙 쪽에서부터 가는 게 좀 나아 보이거든요. 제 느낌에는 이렇게나 이쪽을 가서 좌변은 벌리더라도 두 집이 나진 않습니다. 그리고 아까 두어 놓았던 이선으로 이렇게 내려섰던 수 덕분에 좌변 쪽에서 흙이 쉽게 근거를 마련하지는 못합니다. 그렇다면은 지금 다시 이렇게 다가가서 흙이 중앙에서 모양을 잡게 하는 것보다는 뭐 여기나 이쪽 또는 뭐 젖히는 수가 될 수도 있겠고요. 중앙 네. 쪽을 건드려야 될 것 같아요. 뭔가 좀 입구자 정도로 바짝 가야 좀 더 따끔하지 않을까 싶기는 한데. 여기요. 예. 네. 그러니까 여기 또는 여기 둘 중에 하나가 우선은 딱 떠오르는 급소 형태거든요. 이 수는 지금은 좀 느슨해 보이고요.
김지석 선수도 시간이 넉넉치는 않아요. 네, 미러 같습니다. 이 돌은 요석인가요? 요석이긴 한데 지금 백이 잡겠다는 뜻은 아닐 것 같아요. 여기를 잡는 거는 흙이 모양 잡기가 훨씬 쉬워집니다. 뭐 이런 것도 선수로 듣고 있고요. 하나 밀어두고 결국은 급소를 뭐 가거나 젖혀가거나 밀어두는 것 자체로 흙의 형태를 흙의 이 안형을 좀 축소시켰다라는 뜻인 것 같네요. 근데 여기 막아주는 것보다는 지금 입구자를 먼저 할 수 있으면 둬야 될 것 같아요. 여기가 만약에 선수라면 네. 이 교환을 먼저 해두는 것이 흙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또는 뭐 넣는다든지 날이자를 선택했네요. 그러니까 백이 여기를 오게 되면 이런 수들을 흙이 선수를 할 수가 없거든요. 네. 그래서 지금 받아달라는 뜻입니다. 백도 먼저 갈 수 없을까요? 받아주지 않고요. 네. 아까 짚어주신 이 자리. 네, 이 자리가 사실 급소 형태라서 지금 가는 것도 상당히 강력해 보입니다. 우선 딱 봐도 급소 자리잖아요, 여기가. 흙의 반듯한 모양을 좀 파괴시킬 수 있는 자리일 것 같은데. 네. 받아주는 만큼 흙이 활용을 했어요. 지금 오면은 이제는 뭐 차단을 할 수도 있고, 이 교환 자체가 흙이 모양을 잡는데 꽤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가려면 지금 쭉지중을 들어가는 것이 날카로워 보이고요. 흙도 받아달라고 지금 요청을 한 건데, 백의 입장에서는 안 받고 여길 갈 것 같네요. 우선 급소 형태고요. 딱 눈에 보이는 형태로도 급소 모양이고, 더군다나 받아주는 것은 활용을 당했고 하나 잽을 맞은 느낌이기 때문에 지금은 아마 김진욱 선수도 여기 아니면 여기 젖히는 수 그 정도 보고 있을 겁니다. 뭐 당장 끊긴다고 해도 흙도 엷어서 견딜 수 있을 것 같거든요. 네, 우선은 그런데 급소 형태 워낙 여기가 딱 봤을 때 급소 형태라서 네. 보시면 흙이 여기 선수거든요. 여기서 급소 찾아라. 그러면 딱 여기잖아요. 네, 이 수가 우선은 따끔해 보이네요. 흙이 손쉽게 모양을 잡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이제는 4개 AI 모두 100쪽을 확실하게 네. 지지하고 있는데 아까보다 좀 모양이 무너졌다 이렇게 봐야 되는 건가요? 그런가요? 이 수가 먼저 교환이 돼 있었다면은 흙도 충분히 모양을 잡아나갈 수 있었을 텐데 지금 반발을 하면서 100쪽으로 조금 기울었거든요. 지금도 이런 식으로 좌변 쪽에서 좀 모양을 갖추자고 해야 될 것 같아요. 네. 네. 우선은 이런 곳을 막아서 젖히는 수를 당하면 정말 안형을 갖추기가 어렵습니다. 막으면 지금 이제 끼워 있는 수가 선수 또는 치받고 이쪽에 안형을 만드는 수도 있고 해서 이제 좀 무대는 좁아졌습니다. 흙이 중앙 쪽에서는 안형을 만들기가 어려워졌고 좌변 쪽 그리고 여기 치받는 수 선수에서 이쪽에서 눈 모양을 만들어야 되는 형태가 됐고요. 여기를 백이 나오게 되면 우선은 치받고 있는 것은 흙이 부분적으로 좌변 쪽과 여기서 눈 모양을 만들기는 좀
쉽지는 않고요. 결국은 지금 가려져 있지만 100을 같이 끊어가면서 승부로 갈 것 같아요. 여기가 아직 흙이 끊어갈 수 있는 여지가 있죠. 이쪽을 아래로 나와서 끊거나 위쪽을 나와서 끊으면서 결국은 수상전 형태로 이끌고 갈 가능성이 큽니다. 위쪽에 이 석점에 힘을 싣기 위해서는 치받는 수를 두어야 되겠고요. 그렇게 되면은 이제는 중앙 쪽에서는 이제 정말 눈 모양을 만들기가 어렵고, 흙은 뭐 끊는 수 선수, 그리고 좌변 쪽의 자체 탄력을 이용해서 뭐 이런 거 치받는 수라든지 이런 수들을 노리면서 네. 눈 모양을 만들어 나가야 되겠습니다. 백이 선택, 이쪽을 나가느냐 아니면 치받고 두느냐. 또 설명을 듣고 나니까 눈 모양이 만들어지는 것 같기도 하고요. 치받고 젖힌 다음에 여기 돌이 오면 항상 이 수가 조금 신경이 쓰이거든요. 그리고 여기 이제 치받는 수의 돌이 오더라도 듣는 수들이 많아지죠. 네. 흙의 탄력이 늘어납니다. 늘었어요. 늘어서 뒀어요? 느는 수는 모양은 아주 안 좋아 보이는데 여기를 찔렀을 때 모양이 아주 안 좋거든요. 느는 수 어땠을까요? 끊는 건 안 되겠죠. 끊는 건 석점을 지금 잡고 있을 때가 아니기 때문에 이거는 두 점이 잡혀버리니까 안 되겠고. 두 점을 살려야 될 것 같아요. 네, 살리는 형태가 이런 식으로 계속 나가는 건 역시 흙도 이수가 듣고 있기 때문에 네. 혹시 중앙 넉 점만 내어주는 거라면 그것도 가능하겠네요. 집으로 어떨까요? 아니면 여기까지 교환을 해두고 아예 정말 솔직하게 다 안형을 없애버리고 네. 말 그대로 그냥 조금은 뭐 고지식해 보이지만 이렇게 다 잡으러 가는 것도 가능합니다. 네, 우선 찔러 봐야 되겠고. 자, 어떤 선택일까요? 김지석 선수가 어떤 선택을 할지 궁금한 가운데, 자, 삼국 속기대국이 종국됐다고 합니다. 결과 함께 확인해 보러 갈까요? 이 대국도 만만치 않은 혈전이 펼쳐졌었네요. 네. 혈흔이 낭자합니다. 지금 우변이 우변이 다 잡힌 거죠. 잡힌 거죠. 그 상면 쪽도 백이 흙을 다 잡은 형태였었고요. 우하도 잡고 선열이 있는 낭자한 바둑이었네요. 이 바둑도 형태였던 정말 것 같고요. 재밌었겠습니다. 네. 사실 정서준 선수가 지난해 이제 바둑리그에서 얼굴을 비추기는 했지만 그때는 퓨처스 리거 신분이었거든요. 네. 어떻게 보면은 바둑리거로서 첫 데뷔 무대였었는데, 자, 과연 거함 최철한 선수를 상대로 어떻게 싸웠을까요? 어떤 결과가 나왔을까요? 표정으로는 모르겠는데요. 아직까지 최철한 선수의 벽은 높았습니다. 흑의 불계승입니다. 네, 새로운 시즌에서도 팀의 맏형으로서 순조로운 출발을 했고요. 든든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최철환 선수입니다. 네. 근데 최철한 선수를 상대로 첫 데뷔 무대였는데 좀 잘 싸웠던 것 같아요, 내용 네. 면에서. 정서준 선수 이제 다음 앞으로의 모습을 기대를 해보고요. 자,
이렇게 최철환 선수의 승리로 스코어는 1대1이 됩니다. 일곱 2시간이 주어지는 장고대국은 한창입니다. 과연 어떤 결과가 나오게 될까요? 자, 킥스와 포스코 케미칼의 개막전 경기 저희는 잠시 후 2부에서 찾아뵙겠습니다.